알고리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에 보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냐면 첫 번째 가장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알고리즘. 지금 데이터가 책에는 예제가 뭐 있냐면 이제 물고기의 데이터를 줄 거예요. 물고기의 데이터를 줄 건데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분류를 하는데 얘가 도미인지 빙어인지 분류를 하는 두 가지 종류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중에 한 개 찾는 거예요. 얘가 도미인지 빙어인지 그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류라 해서 보통 우리가 얘를 이진 분류를 한다. 이진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분류.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서 인공지능에서 이 종류 있죠? 어떤 제품, 상품, 대상의 종류를 보통 클래스라고 해요. 클래스.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찾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주고 얘가 동인가 빙어인가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찾는다고 해서 이진 분류. 얘는 종류가 클래스가 두 개입니다. 도민지 빙어인지. 자,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처음 할 거는 뭐냐면 물고기 생선의 길이와 무게를 주고 무게를 학습한 다음 를 맞출 거냐. 도미인지 빙어인지 분류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빙어인지 분류하는 알고리즘. 생선의 길이와 무게를 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해당 생선의 길이와 무게가 있습니다. 자, 길이의 단어는 여기서 길이의 단어는 센티미터. 근데 단어를 나중에 정형화 시킬 거라서 길이는 센티미터고 무게는 그람을 줄 거예요. 좀 용어를 알고 난 다음에 자, 그때 우리가 이 주는 데이터에 이 항목들 있죠? 이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얘가 컬럼에 해당됩니다. 생선 테이블에 지금 길이 컬럼이 있고 무게 컬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치면 위에 만약에 이 자료가 저장이 돼 있다면 그렇죠? 그럴 때에 인공지능에서는 얘를 길이와 무게를 특성이라 합니다. 항목을 특성이라 해요. 특성 데이터의 항목.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사용되는 생선 데이터의 항목은 길이와 무게 해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특성이라 해요. 그 다음에 도미인지 빙어인지 분류가 두 분류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두 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클래스는 두 개. 도미인지 빙어.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가 두 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진 분류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에 그래서 이걸 하는데 우선 데이터의 형태를 한번 봅시다. 자,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모든 데이터는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랭스 프림 웨이트 되어 있는 건 도미의 길이와 도미의 무게다 이 말이에요. 도미 데이터. 도미 데이터. 큰 물고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길이가 뭐 25.4이고 무게가 240인 것도 있고 26.3의 무게가 290인 것도 있어요. 얘가 뭐 도미의 항목 특성 두 개.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먼저 데이터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아까 웹플로우 라이브러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할 건 알고리즘 이름이 뭐냐면 알고리즘 이름명이 사이클런. 우리가 사이클런 맨 처음에 이거 깔아야 됩니다. 사이클런의 패키지에 임포트가 여기 위에 있는 임포트 구문 있죠? 그거는 단순하게 패키지 이름을
그럼 별칭으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구문이 임포트인데 앞에 from이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지금 scikit-learn nearboss라는 패키지 안에 무수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얘를 import 뭐 scikit-learn.nearboss 하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패키지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불러오기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특정한 클래스만 지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scikit-learn의 nearboss라는 패키지에 있는 것 중에 뭐 nearboss classifier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알고리즘 이름이요. 그러면 nearboss classifier는 이름이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최근접 이웃 분류 이름이 최근접 이웃 분류. 자, 우선은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데이터의 형태가. 여러분들 데이터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배열 형태로.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생겼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자, 브림 랭스와 웨이트가 있는데 얘는 뭐 도미의 길이와 무게. 그 다음 아까 빙어라고 했죠. 그러면 빙어의 길이와 무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이제 배열의 리스트의 형태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얘가 어떻게 생긴 데이터들인지 파악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PLT 스캐터를 이용해서 한번 분포를 한번 보겠다 이 얘기예요. 분포도를 전체적으로 크기가 어느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를 이제 처음에 할 때 어떤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때마다. 자, 첫 번째 분포도는 도미의 길이와 무게를 가지고 분포도를 그린 거고 두 번째 분포도는 빙어의 길이와 빙어의 무게를 가지고 분포도를 그릴 거예요. 자, 레이블은 이제 X좌표가 랭스 길이단 말이고 Y좌표가 웨이트 무게다 이 얘기예요. 구분하게 할게. 그냥 우선 분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편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자, 그래프 상에 분포도가 있죠. 오른쪽 파란 게 이제 얘가 여기가 도미다 이 말이에요. 돔. 그다음 밑에 주황이가 빙어예요. 빙어. 그러니까 길이와 무게에 따른 좌표를 분포도로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확연히 구분이 되죠. 응? 도미의 길이와 무게 분포도. 그다음 빙어. 여기 오렌지 색깔. 여기가 빙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알고리즘은 엄청 간단합니다.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학습을 시켜요. 응?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임의의 값을 주고 얘가 동인지 빙어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K 최근적 이웃 분류는 내가 만약에 어떤 임의의 값을 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걸 먼저 학습한 다음에 임의의 값을 줍니다. 만약에 30cm이고 무게가 6g이다. 그런 거는 얘가 과연 빙어인가 도미인가를 분류해라 이러면 30에 600g이면 여기쯤에 위치하겠네요. 분포가. 그렇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합니다. K 최근접은 현재 좌표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의 좌표 5개를 찾아내요. 여기서 가까운 거 5개면 여기 있는 거죠. 얘가 빙어가 많은지 도미가 많은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가 많으면 걔를 도미로 인식하는 거고 빙어가 많으면 빙어로 분류하는 게 K 최근접 이웃 분류입니다. 그래서 뭐 이웃에 있는 놈들을 분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K 최근접 이웃 분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이웃을 추리냐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5개 기본 5개를 추려요. 임의의 값을 주면 5개를 추려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도민지 빙어인가 그걸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죠? 좌표 우리가 예측지가
그냥 이게 그래프가 분포도가 없다고 치면 그렇죠? 얘가 과연 빙언지 도민지를 분류하는 게 우리가 힘들어요. 눈으로는 시각적으로는. 그런데 우선 이렇게 분포도를 그려놓으면 대충 30에 600이면 어쨌든 요 오른쪽 분류에 속하니까 당연히 도미일 거예요. 만약에 한 10에 100g이다 그러면 여기 빙어 그렇죠? 빙어에 다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값을 분석해서 값이 분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분류하는 게 K체 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맨 처음에는 이제 형태를 봐야 됩니다. 형태, 데이터의 형태를 한눈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림 랭스와 스멜트 랭스의 개수를 캐릭터 구문으로 확인해 보면 됐죠. 얘가 우선 리스트니까 그렇죠. 그러면 브림 랭스 웨이터가 어차피 짝이 같으니까. 그 다음 또 스멜트 빙어 개수 그래서 할 때 이제 우선 데이터 파악이 중요해요. 과연 몇 개씩 지금 데이터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지금 데이터의 구조가 도미가 35개고 빙어가 14개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도미 개수가 조금 많아요. 35개, 14개. 그래서 얘가 35개, 그 다음 1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의 구조.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킨러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클래스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알고리즘의 객체를 우선 생성을 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에서는 이 객체를 안 하고 뭐다 하면 그냥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 그러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각각 클래스를 호출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K체 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K-니어버스 클래스파이어 얘가 이제 클래스명이에요. 그러면 요걸 호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수값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기본 인수값인데 얘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인수값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웃의 개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웃의 개수. 아까 기본은 이웃이 5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5개 정도 적당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요. 응? 그럼 35개, 14개죠. 근데 데이터가 한 몇천 개, 몇만 개 되면 이웃의 개수를 좀 더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몇만 개, 몇 개에서 샘플링 5개 한다는 건 정확도가 떨어져요. 데이터가 수가 많으면 더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의 수가 작다. 그러면 좀 작게 가지고 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개수를 수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객체를 생성해서 해당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모델 학습.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실제 순서는 4가지밖에 안 돼요. 그 코드가 4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메서드 이름이 pit이라는 메서드입니다. pit 메서드에 여기는 훈련 데이터. 모델을 학습시킨 데에서 훈련 데이터라고 해요. 그 다음 분류값 2개가 주어지는데 얘가 2차원 배열 형태로 값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2차원 배열 형태. 그 다음 모델을 이제 학습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 뭐 분류를 하거나 분류 또는 이제 학습을 다 시키고 나면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임의의 값을 주고 임의의 데이터를 전달해서 어떤 거 분류할 건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우선 첫 번째는 도민지 빈건지 그거 분류할 거예요. 그걸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정확도를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몇 프로 정도의 정확도로 이걸 맞추는 그게 순서예요. 클래스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거나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정확도가 얼마 정도 학습을 했는지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쉬고 실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미가 35개였고 빙어가 14개의 데이터는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한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한번 분류를 한번 예측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조금 전 처리를 미리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메서드의 인수값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자,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 형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해 줘야 되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빙어 길이 따로 도미 길이 따로 도미 무게 따로 그다음 뭐 빙어 길이 따로 빙어 무게 따로인데 우리가 얘를 알고리즘에 전달하려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돼야 되냐면 2차원 첫 번째 2차원 배열 형태여야 돼요. 이건 2차원 다 사용되는 자 2차원 배열 형태에 지금 이렇게 줘야 돼요. 어떻게 줘야 되냐면 안에 내부 열에 해당되는 값 배열 형태 2차원 배열이니까 얘가 뭐 도미의 1번 돔의 길이 그 다음 1번 돔의 무게 이렇게가 쌍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쭉쭉 가다가 아까 35번 돔의 길이 돔의 무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길이 무게가 짝으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 형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도미만 주는 게 아니고 또 누구 빙어 14개도 줘야 돼요. 빙어 길이 빙어 무게 그죠? 이렇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35개 14개에서 총 49개가 한꺼번에 합쳐져야 돼요. 2차원 배열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수값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로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 저 인공지능을 하다 보면 데이터 형태가 우리한테 맞는 데이터 형태가 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주어져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 전처리를 해요. 맞는 형태로 조금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하자면 처음이라서 이게 좀 힘들지. 나중에 가서는 또 계속 우선은 도미의 길이와 빙어의 무게를 합칠 거예요. 도미 빙어 길이대로 합치고 무게대로 합치고 그래서 거기서 전체 데이터를 합해야 되니까 우선은 길이 따로 길이 합치기 무게 합치기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도미인지 빙어인지를 나눠서 전달을 안 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합쳐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길이 따로 합치기, 무게 따로 합치기. 그냥 플러스 하면 우리가 파이썬 리스트에서 있죠? 연결하면 하나로 그냥 합쳐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로 합쳐져요. 하기는 얘를 프린트 구문으로 뭐 하나 length L-E-N-G 얘 이제 원래는 프린트 문으로 다 띄우면 안 돼요. 나중에 데이터가 많을 때는 힘드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39개밖에 안 되니까 합쳐봤자 39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한 개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길이가 이렇게 앞에 35개가 도미의 길이고 뒤에 수치 작은 거 있죠. 얘가 이 빙의 길입니다. 9.8부터 시작된 거. 그러니까 무게도 그렇게 합쳐졌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뭘 또 해야 되냐면 얘를 이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봤듯이 길이와 무게 짝으로 이제 그걸 또 합쳐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에 길이 하나, 무게 하나 가져가서 리스트로 만들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에 길이, 무게 가져가서 리스트를 해서 총 리스트가 안에 있는 2차원 리스트가 지금 49개, 49개가 돼야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리스트 내포를 한번 했었어요. 리스트 할 때 리스트 내포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겠다. 이 말,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L과 W인데 L은 length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 weight는 무게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또 다른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겠다. 이 말의 팁 함수는 뭐냐면 각각의 리스트에서 한 개씩 끄집어 오겠다. 이 말이에요. 쌍으로. 그래서 각각의 길이와 무게를 쌍으로 하나씩 길이와 무게 리스트에서 한 개씩
쌍으로 2차원 배열을 생성합니다. 얘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졌는지 PC 데이터 리스트를 PC 이제 데이터 얘가 이제 2000 배열 리스트예요. 얘를 앞에 5개만 찍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리스트 할 때 또 슬래싱도 했으니까. 그래서 슬래싱이 자주 써요. 데이터가 많은데 다 출력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앞에서 5개만 쌍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이고, PC VISH 변수명이 VISH 첫 번째 5개 끄집어내 보면 있죠. 첫 번째 길이 무게, 두 번째 길이 무게, 세 번째 길이 무게, 네 번째 길이 무게, 다섯 번째 길이 무게 해서 물론 첫 번째 앞에 부분이 도미니까 놈 거에 데이터가 2차원 배열 형태로 줄로 지금 생성이 되어 있어요. 합쳐서 지금 길이끼리 합치고 무게끼리 합치고 그걸 다시 2차원 배열로 길이 무게 이렇게 생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형태로 확인을 해볼게요. 항상 프린트 슬라이싱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상적으로 이걸 데이터를 전처리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면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본 알고리즘은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이란 말은 자, 도매 길이 1번 길이 1번이고 무게 1번이 얘가 도민지 빙언인지를 데이터를 같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같이 전달해 줘야 돼요. 답을 가르쳐 주고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분류가 지금 도민지 빙어인데 내 알고리즘은 도민지 빙어인지 몰라요. 뭘로 인식하냐면 1인지 0인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얘를 그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래서 이진 분류에서는 이진 분류 말 그대로 1인지 0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의 구조가 앞부분 35개는 도미죠. 그럼 그걸 1로 설정할 거예요. 뒷부분 14개는 14개는 빙어입니다. 빙어는 0으로 할 거예요. 바꿔도 상관없는데 1, 0 이렇게 하겠다 이 말. 그럼 나중에 분류를 할 때 답은 얘가 1인지 0인지 출력을 합니다. 얘가 알고리즘이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학습에서는 이 항목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 정답 데이터도 분류 데이터도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류 데이터는 타겟이라고 해요. 분류 데이터를 타겟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답은 2차원 배열이 아니에요. 얘는 1차원 배열. 답이니까. 그렇죠? 1차원 배열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 1차원 배열 형태가 앞부분은 35개가 1, 35개, 0, 14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을 그냥 임의로 생성하면 됩니다. 임의로. 그래서 그게 요거예요. 임의로 요거. 타겟이 있어야 된다. 타겟이 정답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요소가 1인 거 35개 생성하고 요소가 0인 거 14개 생성해서 2개 또 연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는 정답 데이터. 정답 데이터라고 하지 말고 클래스. 여기서는 정식 명칭은 클래스예요. 이진 분류니까 우리가 1번은 돔으로 줄 거고 0번은 빙어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빙어. 그러면 1, 35개, 0, 14개 되어 있는 PC 타겟 얘가 클래스 데이터가 1차원 배열. 얘는 1차원 배열 형태. 분류다 이 말이에요. 분류. 만약에 여러 개를 분류하는 걸 다중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이진 분류, 여러 개는 다중 분류를 하는데 다중 분류라고 줄 때도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형태. 학습시킬 데이터는 2차원 배열 형태. 답은 분류, 클래스는 1차원 배열 형태. 그렇게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순서가 처음에는 뭐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고 했죠. 얘가 첫 번째는 생성자를 구출해서 객체 생성하는데 얘를 이름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 인공지능에서는. 자, K-Nearest Classifier는 그냥 요게 기본이에요. 그냥 모델 이름은 KN이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아까 이웃의 기본 이웃의 범위 수가 5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정할 거면 n 이름이 인수값이 n 이얼보스 CHBORS 이걸 수 3 만약에 3개다 이러면 3개 기본은 5개 기본이 5개 n 이얼보스입니다. n e IGH 이얼보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하기. 자, 학습하기는 kn. 객체점. 자, 첫 번째 인수는 뭘 줘야 되냐면 이 데이터 항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길이, 무게 2차원별. 두 번째는 각각 길이, 무게 얘가 1인지 0인지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PC 타겟 1차원별 형태로 이루어진 요걸 전달하면 됩니다. 학습하기. 얘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학습을 다 시키고 나면 임의의 데이터를 주고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분류를 해본다 이 말입니다. 임의의 데이터를 주고 임의의 데이터를 전달하여 분류하기. 여기는 분류 알고리즘이니까. 자, 그거의 이름은 얘가 뭐냐면 이름이 프레딕트. 근데 그 결과값을 바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어진 이 데이터랑 형태가 같아요. 학습시킨 데이터와 구조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다시 그 종류가 한 개라도 반드시 2차원 배열 형태로 전달해야 됩니다. 2차원 배열 형태. 인수의 형태가 2차원 배열 형태.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모델을 생성하고 이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학습을 시켰어요. 얘한테 이거 학습해라 해서 학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이미 데이터가 30, 길이가 30이고 무게가 500인 건 과연 1로 인식할 것인가 0으로 인식할 것인가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확인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한번 제가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보세요. 실행을 했더니 앞에 5는 아까 타겟이고 1번 얘가 1번이란 말은 예측을 했는데 프레딕트를 했더니 1이란 말은 얘를 도미로 인식한다 그 얘기예요. 얘는 도미 빙어 이건 몰라요. 이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걸로 인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2차원 배열 형태. 보면 앞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게 좀 많죠. 근데 실제 알고리즘은 순서 보세요. 순서가 객체 생성해서 학습하고 분류하고 끝입니다. 코드는 이게 세 줄이 다예요. 전처리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처음부터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2차원 배열 형태로 하나 만들고 또 타겟도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없으면.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에 500인 요거 있죠? 요거. 얘가 과연 분코드를 한번 봅시다. 어디쯤 얘가 그거 하고 있는지. 정말로 도미의 분류에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해 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전달할 때에 얘가 요거는 30에 다른 걸 찍어보면 되겠죠. 똑같이 스카터 해서 길이와 무게를 주면 되니까 여기가 길이 자리에 좌표를 한 개만 찍어도 되니까 30 주고 그렇죠. 여기에 500으로 한번 줘볼게요. 원래 좋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저기 꼬랑 말고
구분하기 위해서 얘가 아까 마커인가를 요런 좀 다른 형태로 주겠습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마커 요걸로 줘봅시다. 그래서 기존에 분포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임의의 값이 그걸 확인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뭐가 틀렸나? 스캐터에 마커가 아닌가 보다. 마커가 크기를 크게 키워가지고 여기 이름이 다른가? 알이 빠졌네. 이렇게 주세요. 크기하고 색깔도 그냥 눈에 띄게 다른 걸로 바꿉시다. 다시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초록이는 그겁니다. 누구? 도미의 영역이고 빨강이는 빙어의 영역이에요. 그럼 삼각형이 지금 제가 준 임의의 데이터예요. 30에 500. 그렇죠? 그럼 얘가 뭐 이웃을 5개를 가장 가까운 이웃을 5개를 샘플링 한다 이 말이에요. 이웃 5개 샘플링 하면 당연히 이웃들도 다 얘가 도미예요. 그러니 당연히 도미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도미 영역이니까 어떤 데를 찍어도 다 도미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이 책은 이제 이웃 분류예요.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율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가장 가까운 거 5개 찾았는데 4개가 도미고 1개가 빙어면 그래도 도미로 인식을 해요. 비율에 따라서 100%가 아니더라도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정확도. 그게 KS코어라는 메소드예요. 얘가 그러면 훈련시킨 데이터를 주고 과연 얘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한 분류를 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여기는 100%입니다. 100%. 정확도가 1.0이란 말은 100%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프의 분포도를 보세요.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면 물고기가 길이가 조그만데 무게가 엄청나게 큰 기형적인 돌연변이 데이터가 아닌 이상,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길이가 어느 정도 크면 데이터의 분류가 지금 거의 정비례는 아니지만 비례 형식이에요. 길이가 크면 무게도 커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는 10인데 무게가 800g 이런 물고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그런 돌연변이적인 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10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추출해서 그 비율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K체근접 이웃 분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형태의 그냥 정상적인 데이터는 지금 현재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내일 다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할 건데 만약에 조금 어중간한 데이터를 제가 한번 줘보겠습니다. 25cm인데 무게가 한 150g밖에 안 나가요. 아까 조금 돌연변이적인 내용이에요. 길이가 25cm인데 이게 지금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작으니까 25cm에 만약에 25cm에 여기 길이가 25cm면 이 제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무게가 150g은 지금 빙어의 무게가 얘가 20g이 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25cm에 150g 했을 때에 예측을 분류를 얘가 과연 뭘로 분류하는지 한번 볼까요? 150. 요걸로 한번 봅시다. 이걸 바꿔가지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띄워야 되는데. 자,
자, 우선은 그래프 띄어지네요. 방금 전에 한 건 제가 요거 애매한 형태예요. 길이가 25cm인데 무게가 15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보면 아까 데이터를 보면 25에 무게가 150에 해당되는 건 실제로는 빙어도 아니에요. 그렇죠? 도미도 150보다는 다 큽니다. 이제 이런 애매한 데이터일 때를 결과를 보니까 얘는 뭘로 예측했냐면 분류를 뭘로 했냐면 결과가 분류가 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빙어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빙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얘가 보세요. 0이란 말은 아까는 1로 분류했고 0을 분류했다는 말은 25에 150은 뭘로 분류를 했냐? 빙어로 분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할 때 그래프를 봐야 돼요. 선생님 보니까 그래프는 25에 100이 맞죠? 그래프의 좌표가. 그런데 25에 100이면 여기도 보면 도미의 분류에 가깝습니다. 이 포도에서. 근데 얘는 왜? 분명히 도미가 가까우면 여기는 5개 끄집어내면 그쵸? 도미인데 얘가 왜 빙어로 분류를 했냐?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왜냐면 그 또 내용이 기니까 얘가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래서 이걸 곱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분류하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데이터를 정찰해야 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렇죠? 알고리즘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인공지능 하면 뭔가 대단한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알고리즘도 이런 형태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해요. 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내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